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프다고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몸속에 그 대사 찌꺼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한 번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노력은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이 몸에 노화가 생기고 그리고 병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제 호흡인데요.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숨이 멈추면은 바로 죽겠죠. 그래서 숨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숨을 쉰다라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이 2가지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이마시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숨을 내쉬는 게 더 중요할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는 말에는 숨을 나간다라는 뜻이고요. 흡이라는 뜻은 숨을 들이마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원래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숨이 나가고 들어온다는 뜻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긴장이 되는 그 상황에서는 흡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숨을 먼저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건데요. 왜 흡포가 일어나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삶의 어떤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긴장된 전투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구조상 산소라는 애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더 많은 산소를 잡아오기 위해서 흡이라는 행위가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흡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그 뇌파가 긴장된 상태고 상대적으로 호라는 게 약해집니다. 즉 산소를 많이 들이마실수록 나가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뱉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있느냐? 몸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몸속의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또 호흡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흡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호흡을 제대로 할 줄 알면은 스트레스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같이 방법론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 뇌파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쉽니다. 호 하셔도 되고 후 하셔도 되고요. 숨을 한번 내쉬고 또, 그리고 또, 자, 이게 숨을 내쉬는 이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아도 숨이 알아서 들어와요. 그리고 내쉬고 들어오고 내쉬고 들어오고, 이 반복적인 거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은 몸속에 좀 높아져 있던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몸에 힘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를 가게 되면은 내가 힘을 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이 이제 오고 가는 그 상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상태에 딱 내려갔을 때 한 10초 정도만 눈을 감고 살짝 머무르시면은 뇌파가 상당히 들쑥날쑥 하던 뇌파가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2번째 방법은요, 바로 신장 관리인데요.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신경을 쓰고, 그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결국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뜻인데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바로 살궁리입니다. 살기가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럼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 소모량도 많아졌지만 신경을 많이 쓴 것만큼 그 몸속에서 그 대사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찌꺼기가 많아졌을 때 우리 몸은 그 찌꺼기가 많아진 그 환경에 맞춰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높아진다든지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어떤 수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프다고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몸속에 그 대사 찌꺼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사 찌꺼기를 몸속에 놔두는 것보다는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건강에 더 좋겠죠. 그래서 몸속에 생겼던 이 대사 찌꺼기는 신장이라는 장기를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를 잘 해주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긴 그 찌꺼기가 몸에 남지 않고 몸 밖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됩니다. 자, 신장이라는 장기는요, 손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요 허리 뒤쪽,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두 쪽에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명문혈이라고 할 정도로 명이라는 것이 오고 간다, 생명이 오고 간다라는 그런 문이죠.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뒤로 잡고요. 명문 혈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문을 연다는 개념으로 좀 쪼여 있는 거를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신장 기능이 좀 활성화되고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좀 버려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아까 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긴장된다라는 거는 몸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듭니다. 우리가 추울 때 날씨가 이렇게 움츠러들듯이 그러면 이거를 조금 펴주면은 긴장된 게 이완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펴준다라는 거는 눌러진 거를 느려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몸을 신장 쪽을 이제 의식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늘어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펼쳐주시고요. 이 몸을 움직여줄 때 아까 배웠던 그 호흡이라는 걸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제 약사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할 때 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됨으로써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아니게끔 인지하게끔 해서 넘어가게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파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사실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몸이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받았던 그 상황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몸을 가장 이완시킬 수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옥시토신인데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음을 극복하냐?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긴장함에서도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몸의 근육들이 이완이 일어나고요. 그 이완이 됨으로써 아이가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바로 이제 산모가 출산할 때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은 옥시토신 샤워라는 걸 해서 상당히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어떤 극심한 긴장 속에서 이완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스트레스로부터도 면역이 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왕절개보다는 자연 분만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옥시토신 샤워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시토신 호르몬을 어떻게 평상시에 많이 내보낼 수 있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면은 옥시토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원래 내 편이어야 되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에게도 그냥 내가 먼저 마음을 한번 열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면은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 옥시토신이 나옴으로 해서 내가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고 나의 그 편안함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서 같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고요. 또 왼수 같은 말 안 듣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도 그래 너네들은 MZ니까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씩 안아주고 응원해주면 옥시토신 또 나오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받았다라는 흔적을 없애는 노력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은 되게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숨 쉬는 것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도 안 해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건요,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죠. 여러분들의 이 단순한 동작 하나, 해보지 않았던 그 행위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극복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다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사님이니까 약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뭐 우리가 어디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듣고 나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카테고리가 약사들만이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 건강의 전문가는 바로 약사예요. 예.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신체적 건강이라는 게 있고,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영적 건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몸이 아픈 신체적 건강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게 조금 나아진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거에 대한 거에 시선이 이제 더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라는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주위 환경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정신적 건강은 사회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내 주위에는 정말로 각자 살아남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영적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건강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고요. 자신의 삶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분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건강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알아주셔가지고 더불어 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